네, 안녕하십니까. 매크로액트의 강의혁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3년간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만든 로봇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로봇을 얘기하게 될 때 항상 나오는 도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시뮬레이터입니다. 새로 개발된 로봇을 실제로 시운전하기 전에 이 주변 물체와의 충돌 또는 과부하로 인한 부품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계획된 궤적대로 동작하는지 검증하면서 오류를 빠르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지만 그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바로 로봇의 궤적 테스트에만 활용되기 때문에 로봇 개발의 전체 과정의 그 활용도는 한 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의 계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 바뀌거나 다른 궤적을 요원할 때 이 사람이 전체 궤적을 다시 재계산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 새로운 방식의 로봇 개발을 하고 있는 제조사의 기존의 시뮬레이터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로봇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로봇 시장은 이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 라인에 고정되어 있던 로봇들이에서 이제 이동을 시작하는 로봇 쪽으로 시장의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 역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매크로액트는 로봇 개발의 전체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6단계에 거쳐서 오류를 찾아내고 이제 보완하는 그 무한 반복적인 과정을 3개의 단계로 줄였고, 그래서 이 활용도와 경제적 효과를 높인 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방식의 로봇에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이 시뮬레이터에 인공지능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주변의 환경과 과제를 계속 변경하면서 로봇의 적응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 시뮬레이터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치 인공지능이 만능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행 로봇의 경우에는 이 관절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관절 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학습 시간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동물의 행동에서 역학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관절 추론 신경망의 경우에는 저희가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해서 세계 최초로 99%의 정확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한 후에 저희가 로봇 제조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협력할 기회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반신반의하셨고, 그래서 직접 실물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겠다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와 좀 고생을 해서 만든 로봇을 결국 이제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장난감 아닌가, 아니면 왜 저런 로봇을 만들었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가까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 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로봇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좀 더 친숙하고 작은 고양이를 모델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마이캣이고요. 이 마이캣이 선도할 스마트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기들이 보내는 정보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각 기기들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나 전력도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로봇이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스마트홈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화학습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환경을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인터넷이 없어도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 기술적 차별성의 배경에는 매크로액트의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가상의 환경에서 수많은 적응 훈련을 거치고 그리고 사람의 행동 추정에서 사람의 행동 추정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 그리고 로스와 호환되는 오픈 소스 등 홈로봇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네, 창문이 열렸는지 또는 현관문이 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이제 외출 후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의 낙상 등을 인지할 수가 있고요. 또 빈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인식해서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시 사용자가 직접 집안 내 원하는 위치를 터치를 통해서 로봇을 이동시키고 거기서 좀 더 상세한 모니터링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홈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100조 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2032년 약 700조 원으로 예상되는 아주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이 챗 GPT 연동을 성공을 해서요. 그 마이켓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고 또 마이켓이 역시 음성으로 응답하는 기능을 완결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메타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마이켓 주변의 타사 IoT 기기들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이 그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함께 성장했듯이 마이켓은 IoT 서비스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자 저희는 지금 SDK와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각자 원하는 IoT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요. 또 IoT 서비스 업체는 수익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IoT 서비스를 접목시킴으로써 다가오는 스마트홈 시대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마이켓의 비전입니다. 마이켓은 현재 양산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호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CES에서는 스마트홈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달청에서 진행한 혁신 제품 데모 데이에서 최종 선정되어서요. B2G 매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3, 4분기에 이제 미국 그리고 대만, 일본 등의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해서요. 2024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온라인 출시하여 2분기부터 J커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액트는 15년간 한국과 독일에서 근무한 개발자 출신의 대표자와 홈로봇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처럼 저희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요.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로봇이 좀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밸런스 테스트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매크로액트의 강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희혁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이어가 보겠는데요. 하이투자 파트너스 김현수 차장님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창업 초기에 이제 추진하시던 이제 사업, 그러니까 이제 로봇 시뮬레이터 고도화하고 이제 자동화하는 쪽 관련돼서는 좀 이제 사업
뭐 계획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부분은 일종의 이제 일본에서 개호 로봇이라고 불리는 이제 고양이 컨셉의 이제 홈 로봇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쪽은 저쪽대로 잘 사업을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시뮬레이터 쪽 시장도 저는 괜찮아 보여가지고, 네, 구체적인 혹시 뭐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저희 로봇 제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앞에 잠깐 시뮬레이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희 그 핵심 솔루션이고 저희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터 이제 로봇 관련된 시뮬레이터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같이 결합을 해서요 메타 팩토리 이제 분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한국타이어 투자를 받고 한국타이어의 그 대전 공장의 일부를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설비들을 마찬가지로 이 강화학습을 시켜서 더 효율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기본적인 제조 부분도 있긴 한데 앞전에 얘기하셨던 디지털 트윈 쪽도 매출이라던가 고객사들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3년 후나 몇 년 후에 봤을 때 대표님이 보기에는 매출 추이나 섹터별로 어떤 거에 매출 추이가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POC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인력비 정도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B2B 시장이라는 게 좀 제한되어 있다는 좀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로봇 기술을 총동원해서 아예 B2C 대상으로 좀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게 이제 생각이 되었고요. 좀 그러면은 저희가 좀 다들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로봇을 이용해서요. 단순히 이제 홈 로봇이라는 게 로봇 제어 차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실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 B2C 시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내에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매출은 이제 100억 정도인데 이 B2B나 B2G는 약간 그 중에서 한 20% 정도를 보고 있고요. B2C에 이제 80% 정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발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특히 이렇게 좀 기술 쪽에 엣지가 있는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 좀 드는 생각이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기회를 포착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걸까?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시뮬레이터 쪽 말씀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되게 어떤 그 귀여운 고양이 만드셨는데 이게 또 상당히 되게 딱 봐도 뭐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뭐 그냥 흔히 아까 뭐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뭐 되게 노인향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아니면 뭐 애완동물을 만드는 것과 그것도 사실 되게 완전히 다르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사실 보니까 되게 단가도 높을 것 같아요. 한 대당.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뭐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닐 거고 당연히 어떤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긴 할 텐데 약간 어떤 기회 요인을 저희가 타겟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뭐 좀 가격대와 어느 정도 이게 시장성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그 비가라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쟁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시면은 소니의 아이브가 있고 그리고 아마존의 아스트로라는 이제 신규 로봇이 있는데 소니의 아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운 이제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아스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홈 로봇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니면서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소셜 로봇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소셜 로봇만으로는 너무 기능이 부족해서 이제 스마트홈 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 갖고 있는 이 소형화된 이동 가능한 로봇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자면 집안에서 이제 부담 없이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기 때문에 더 친숙하게 또 사람들 그 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고요. 아스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계속 완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이 확실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온오프라인 참관객분들의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하나 들어와서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차용기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개발하신 마이캣 제품이 홈 오토메이션과 기능이 같은 것 겹치는 듯한데 혹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모든 그 기능들을 다 대체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앞서 설명드린 메타 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IoT의 표준이거든요. 그 표준을 따르는 기기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제품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대체할 수는 없고 표준을 따르는 경우에는 저희 제품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현장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동산 시행사 협회 그 프롬테크의 그 시행사 디벨로퍼 하는 스펙 작업하는 건축가인데 처음에 2년 전에 아마존의 아스트로가 나왔을 때는 그 1,559달러가 아니고 1,000달러로 그 시작했던 거 아십니까? 그게 이 가격은 이게 맞고요. 근데 이 이제 완전 정식 출시되기 전에 투표 비슷한 형식으로 선택을 해서 몇 분에게만 이제 싼 가격으로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 아이버든 그 마이캣을 개발하신 게 그 아직까지 아까도 한번 얼핏 거론했듯이 우리나라 그 건설사 시행사 건설사들이 20-30%가 자체 홈페이지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요 시장으로 대체될 날이 몇 년 뒤를 보십니까? 정확히 이제 어떤 근거를 갖고 제가 딱 몇 년 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지금 가끔 그 타운하우스를 짓는 곳에서 이제 연락을 받습니다. 이제 그 각각 집에 좀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면 미래 세계에는 좀 지금은 사람들이 좀 로봇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몇 년 후에는 그 모든 분들이 좀 로봇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건설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스타트업이나 아이디어 저도 우리 강 선생님 표현한 게 그 스펙 작업이 거의 90% 가까이가 아직 그 건설사 시행사에 아직 모델하우스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시공 단가에. 그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시공 단가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데 나중에 R&D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매크로액트의 발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